남편과 중매로 만나 8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한 씨.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2명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평소 다니던 봉사활동에서 한 아이가 눈에 밟힌다며 입양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한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입양 얘기에 당황했지만 한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가정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명의 아이들과 다사다난한 생활을 보내던 한 씨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 마는데요. 바로 이들이 입양한 막내딸이 알고 보니 남편의 숨겨진 친딸이었던 겁니다. 참담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한 씨. 그녀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연인데 저희가 조금 내용을 일부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함께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소름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남편이 다 설계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을. 네, 맞습니다.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빅픽처라고 하죠. 예, 그전에는 가정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요. 일단 만남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한 씨가 40대 초반에 이 남편과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이 만난 지 8개월 만에 바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가정에는 굉장히 충실했고 또 아이들을 연달아서 낳으면서 정신없이 지냈는데 그래도 가정에는 큰 불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도 다정한 사람이었고 결혼을 해서도 쭉 다정하게 이 한 씨와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모두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주변의 부러움을 받는 이상적인 가족. 하지만 그래서 더 이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봉사활동. 이거 남편 혼자 다닌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씨도 이제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 인격 형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가족 모두가 봉사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봉사 기관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남편이 뭐라 했냐면, 야, 봉사하는데 내가 잘하는 보육원이 있어. 거기를 가서 하면 어떻겠어? 그리고 한 씨가 생각할 때도 그 보육원이 남편 그 기업에서 후원하는 보육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남편도 후원하고 또 소개하니까 당연히 그곳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왜 그 많고 많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데서 왜 저길 갔느냐? 이게 이 설계를 했다는 뭔가 얘기는 이상하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상한데요. 일단은 아내한테 입양 얘기를 좀 꺼내는 과정도 좀 놀랍습니다.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자궁 적출을 했다라고 해요. 아이고. 큰 아이가 중학교 갈 무렵에 이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 한 명 입양해 보자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고. 부인이 이제 그렇죠. 아이를 더 못 자녀를 가지니까. 키우다 보니까 너무 아이 행복 다른 아이한테도 주고 싶다 그런 얘기했는데 집안 형편이 나쁘진 않았고요. 또 이 아내 입장에서는 입양을 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말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본다고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절반 좀 넘어갔구나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예. 사실 시청 여러분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입양에 대해서 혹시나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양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우리가 또 하나의 가정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죠. 내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볼게라고 하니까 이 남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 진짜 아이가 저렇게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정말 아이가 못 크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부인은 되게 감동을 했대요. 우리 남편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다른 아이를 내가 내 아이같이 키울 수 있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한 씨가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한 사람의 한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전해준다는 그 의미에서 나 입양할게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 중에 아까 보육원에서 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2살짜리 그 여아가 있었는데 남편을 너무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이제 이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가정을 부여할 수 있다는 말에 이 한 씨의 마음은 설레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 자체는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큰 결단이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르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낯가림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점차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들도 이 막내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나서 아이가 5살이 됐는데 여전히 예쁜 짓만 하면서 막내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이 한 씨 부부를 친엄마, 친아빠로 생각하면서 이 5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말 한마디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어쩌다가. 자, 비극은 친정 엄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친정 엄마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 남편이 어디 낳고 주운 들고 온 애 아니냐, 너무 닮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는데 우리 박서방하고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았네라고 하는데 뭐 그때까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뭐 잘하는구나 이랬는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불현듯 망치로 뭔가 팍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남편한테 살짝 장난으로 여보 혹시 저 당신 딸 아니야 진짜? 근데 그때 남편이 좀 어색하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색하게 화를 내면서 또 웃으면서 이 반응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좀 잡아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야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러지? 진짠가? 나는 그냥 장난으로 물어본 건데. 장난인데. 안 되겠다.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다. 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몰래 친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기야 혹시 자기 딸 아니야? 아니야. 그게 어떻게 내 딸이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한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의심하죠. 없는 거죠, 팀장님. 결국 아니 이 양반 왜 이렇게 어색하지? 왜 막 갑자기 더듬지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심이 예.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다시피 머리카락이라든지 칫솔을 갖다 주면은 친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입양한 딸 막내딸하고 유전자가 100% 딸 100%가 일치가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이 여자분이. 99.9였겠죠. 이거를 의뢰할 때는 사실은 아니겠지 안 된다 하면서도 혹시나 했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남편한테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고민한 거예요. 이거를 말해서 따지고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덮어야 되느냐. 이게 참 난감한 문제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사실은 알아서 즉 알면병 알아서 병이 된 겁니다. 이거 멱살 잡아야죠, 승현님.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그렇죠. 없지, 이거는. 사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부인은 그래도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아들이네, 네 딸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제일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했는가 봐요. 당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청산유수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원래 가정을 깰 생각은 없어. 그런데 어. 그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일찍 결혼했는 게 내 마음에 너무 한이 돼서 그냥 한번 외도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여성이 한 명 생겼어. 그래서 내가 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는 거야. 그런데 마침 임신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여성에게 이게 어떻게 내 아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 내가 10개월 후에 아이가 나오면 아이를 출생을 하면 그 출생했는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10개월 후에 출생한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아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됐는 거야. 라고 청산유수로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앞뒤가 다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그걸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남편이 그 여자한테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여자가 돈을 요구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남편이 수중에 있는 돈을 모아서 줬는데 몇 달 뒤에 여자로부터 너의 아이 보육원에 버렸으니까 맘대로 해라 이런 연락을 받은 겁니다. 이후에 그냥 모른 채 하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눈에 밟혀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은 딱 한 번 실수였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MJ 킴님이 무슨 헛소리를 갖다가 저렇게 그냥 청산유술 아이고 참 아니 저도 그동안 별별 상담소 하면서 별의별 얘기 뭐 많이 전해드렸지만 와 이거는 이제 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승현님 뭐가 됐든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통 이런 사람들 하는 게 있죠. 배째라 뻔뻔함. BJR. 그렇죠. 사실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차피 입양하려고 했는 거잖아. 그러면 생명부지 남을 입양하는 것보다 내 피 섞인 나의 딸을 입양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우리 아이 키우자라고 이런 적반하장의 말을 했다는데요. 저는 한 씨가 그 뒤에 있는 말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크게 울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 아이들 둘. 그리고 원래 입양이라는 게 몸으로 아이를 출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를 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키웠던 지금의 이 막내, 흔히 말해서 제3자의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하는 이 막내가 눈에 밟혀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현성님 지금 혈압이 막 오르고 계시다고 지금 고혈압이 있으신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박 변호사님,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뭘 예? 아니야. 내 보고 그러니? 네, 우리 가족 정식이지, 여러분들이 이게? 예. 너무 인상적이라고 막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남편의 권유로 입양한 딸 알고 봤더니 남편의 혼외 자식이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일단 법적인 걸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뭐 우리 법상으로 민법상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 이혼 아니면 재판상 이혼인데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이제 이혼의 의사가 합치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있어야 돼요. 6가지 사유. 그 중에 지금 뭐 부정행위 했다는 게 확실하죠. 아이가 지금 있기 때문에 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이 판단과 이 선택은 아내의 선택인 거예요. 지금 뭐 좀 전에 우리 승재현 의원도 말씀 좀 하셨지만 가슴으로 일단 낳았다라고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믿고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3년간. 그렇죠. 정말 내 딸이라 생각하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내가 사실 결정하고 아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지 뭐 이러기 때문에 이혼이 된다,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팀장님, 저는 진짜 제가 이혼을 뭐 권장하고 막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창 이 아내분 한 씨의 권리를 되찾아야 돼요. 저도 이제 양 앵커의 말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살 수가 없어요. 이혼해야 맞는데 만약에 그 한 씨가 이혼을 안 하고 산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른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막내딸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또 아이 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시각으로 보면 참 난감한 거예요. 이혼이라는 그러네요. 게. 그러니까 한 씨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들을 생각해서 이혼 안 한다. 그렇다 한다면 아마 각서를 써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각서 써도 뭐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을 꼭 쥐는 방법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경제권을 박탈해가지고 딱 쥐고 있어야 돼요. 어허. 그러면은 이거 한 달에 몇십만 원 용돈만 타가야 되기 때문에 딴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돈이 여유로우니까 그 짓을 했지 돈을 꽉 틀어쥐고 있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안 하시면은 각서 필요 없어요. 경제권을 꽉 틀어쥐고 용돈을 조금만 주세요. 용돈 뭐하러 줘? 주고 이게 알아서 하라고. 그러죠. 버스비하고 점심값은 줘야죠. 걸어 다니라 그래 그냥. 그럴까요? 예. 너무 심하셔. 승희님, 네네. 결국 이 팀장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막내. 얘를 생각하면 또 이게 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그 부인이 아까 제가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한 씨가 위대하다고 얘기했는 게 지금 마음으로 낳는 이 아이 막내가 눈에 밟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입양이라는 게 정말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남편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입장이죠.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절대로 그런 행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나왔다면 아이를 출생을 했다면 그 부인에게 진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런 일은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이혼을 원하면 나 이혼하고 네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 아이를 우리가 같이 키울 수 있으면 같이 키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합의에 의해서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모르게 한 사람의 뒤통수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빡 때리면 그건 정말로 부부간에 잘못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어야 되는 부부간에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도. 네. 예. 뭐 저도 사실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정말 최후의 경우고요. 이 선택 모든 것은 우리 한 씨 아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 남편은 평생 반성하고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내가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재판도 갈 거 없어요. 당연히 협의 이혼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뭐 또 그게 필요하다면 뭐 돈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MZ세대 이자연 기자의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 정말 정부 치고 사랑 주고 키웠을 텐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고 한 씨가 좀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가족 여러분들도 이초코님이 그런데 내가 저 입장이면 아이가 눈에 밟혀서 못할 듯 이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경진님은 딱 한 번 실수, 2번 실수하면 보육원 차리겠네 하셨습니다. 또 실제 상황님은 뻐꾸기 아빠로 명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떤 분은 또 저를 또 욕하시네. 야, 이혼하면 아이들 어쩜 뭐 어떻게 하겠? 네가 사람이냐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네요. 예. 아무튼 다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시겠죠.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